반갑습니다. 올해도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11월 4일 당대표 주재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OBS 방송 아침에 나갔다 왔는데 그 방송 내용 그대로입니다.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죽겠어요. 이게 뭐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국격이 떨어지고 품격이 무너지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제가 어제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에 갔다 왔는데 우리 공화당이 옳았구나. 왜냐하면 이 정의나 바람이지 않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명태균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2019년에 우리와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뭐 그 뒤로부터 저는 이미 다 봐가지고 뭐 연락을 거의 안 하고 그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고자 하는 명태균과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러한 정치 욕심에 잘못된 삐뚤어진 정치 욕심에 눈먼 김영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정당 보수 정당이라 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으로 보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보수의 가치를 못 지키고 있는 정당이지만은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으니까 좌우로 따지면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수정당의 민낯을 다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군이라는 사람들 명태균이랑 연결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연결돼서 여기 자기 뭐 해준다 하니까 뭐 이것저것 가리지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묻고 보자. 그럼 먹었으면은 대우를 해주든지 그래놓고는 이 사건이 왜 터졌느냐 전부 개발로 차듯이 차버렸다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람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진실되든 안 되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코나로 몰고 버리니까 오세훈 제일 첫 건이 맨날 그런 색이. 홍준표 아들이 그랬지. 청와대는 또 실세라는 비서관이 또 그랬지. 용사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저도 국회의원을 12년 했잖아요. 우리 보좌관 출신들이 여기도 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어떻게 관리를 못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저는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30년 된 사람도 있고 10몇 년 된 사람도 다인데 어떻게 행실을 했길래 저렇게 밑에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할 말 안 한 말 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정치적인 큰 이 혁신을 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군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거품이 많아요. 너무 거품이 많아. 언론에 의한 그러한 대통령 후보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국정 운영에 대한 10개 있으면 7개는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냥 언론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뭐 대통령 후보군이 되고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민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만 목적으로 하는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화당 이제 옳다는 얘기는 우리 공화당의 그 7년 8년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엄청난 많은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노하우를 엄청난 많은 내공을 지니게 한 거 아닌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저는 촉구하는 거예요. 11월 10일 전환점 국정 이제 대통령으로서 2년 6개월이 지난 날이잖아요. 11월 10일 되면 이제 2년 6개월 반이 넘어서는 날이에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 특별관찰자인제 받아야죠. 특별감찰관 받고 제2부속실 받고 용산 비서실 인적 쇄신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만둔다는 게 언제입니까? 총리를 비롯한 개각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이고 뭐 거기에 4년 중임제 부분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 책임 정치가 옳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 나오면 이제 개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게 잘못 가면은 또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가면 야합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원 집정부제 민주당하고 손잡는 야합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뭐 기회가 온다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뜯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옳았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고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정당이지만은 우리가 7년간 걸어왔던 그 길 자체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108명 중에서 우리 공화당이 20명만 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하지 못했고 한동훈도 저렇게 까불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옳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그래야지 정의롭지 않은 세력들, 정직하지 않은 세력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력들을 단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 조사를 1000명을 하고 200명이 감옥 갔습니다. 대부분 다가 무죄로 나왔어요. 대부분 다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당신들이 이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양당 정치에서 A 아니면 B였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손함 잡아주고 유영아 공천 주면은 다 끝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파 국민들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단죄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파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과거에 거의 다 무죄 나왔는 사건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했던 그 많은 보수 우파 지식인 정치인들을 잡아넣었던 그 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옳았지 않냐.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20석만 국회에 갔으면은 민주당도 저렇게 까불지 못하고 이재명도 저렇게 못 까부는 겁니다. 조국 같은 범죄자가 탄핵 얘기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고 그게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정이나 애국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된다. 이제 알려야 된다. 자신을 가지고 알려야 된다. 우리가 죄진 게 없잖아요. 뭐 연합에 뭐 텔레비 보다 보니까 조원진 뭐 국회 난입 방조 혐의 500만 원 벌금
보도 하나도 안 나오더니 그것만 나옵니다. 계속 아침에. 그래서 제가 참 이것들이 그때 공수처법하고 위성 비례정당 꼼수 위성정당 만들 때 우리가 나서서 엄청난 투쟁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기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법을 막으려면은 이 법을 막으려면은 그때 118명이야. 118개 텐트 쳐라. 118개 텐트 쳐가지고 단식해라, 단식. 결국 안 하니까 우리 공화당이 국회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무슨 폭력 방조? 무슨 폭력을 했습니까? 우리 광화문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용기 없어서 못할 때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나서준 거잖아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무슨 도망다니면서 말이지. 지금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그 뭐 별로 노 코멘트다 이런 식으로 하는 놈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주변에 신지호 국회의원 같이 해봤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골고루도 골랐더라. 진중거, 신주호, 김경률이, 김종혁이 골고루도 한동훈하고 빼박 똑같이 닮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옆에 다 두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우리가 언제 정말 좋은 날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옳았는가 옳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옳았으면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보수라는 정치 작자들, 명태균은 좋은지 명태균이 잘 알죠. 저는 무시하잖아요. 한 번 됐다. 그런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전부 대권 후보자라는 한 사람이 손을 쥐고 거기에다가 이준석이 깔랑깔랑거리다가 이준석이도 목 매가지고 홍미아를 밤중에 왜 심습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밖에 대통령 후보,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보수를 자처하는 대통령 후보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 시켜놔 봐야 똑같아 말이에요. 똑같다. 또 국민들 마음만 아프게 한다.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 이번에 명태균 사건에 드러난 거 보세요. 말 한마디, 명태균 말 한마디에 전부 공주 감추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언론이 만들었는데 우리 공화당하고 좋은지는 언론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극우 세력을 만들었어요. 왜? 자기들하고 싸우니까. 기득권 언론들하고 싸우니까. 그런데 나머지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요, 다 언론이 만들었어요. 한번 나오면 막 텔레비 가가지고 막 띄워주고, 조선일보 3일만 띄워보세요. 좋은지 조선일보 3일만 띄워보세요. 100만 명 모입니다. 100만 명. 그렇다고 우리 공화당이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당당하잖아요. 오늘 국회의원들 뭐 몇십 명 모여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저한테 고개 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티고 있냐. 그런데 사람 빠졌다. 왜 안 빠졌겠어요? 왜 안 빠지겠어요? 열받아가 폭탄 주무가 안 빠진다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힘이 여러분들이 옳다는 것을 7년 세월이 그냥 허송 세월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한 번 그런 사태가 오면 우리는 또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또 나서야 돼요. 초청장 취임시간인데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싸웠는 우리 공화당 당대표라고 허평한 장군님 좋은지 두 사람 초청장 하나 못 받았어. 그런데도 우리가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 반대 걸었어. 그건 무슨 의미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과거와 역사, 현재의 삶,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거를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그것이 조은진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배지 달고 아주 막 어깨 피고, 봐라! 그때 조은진 찍어줬으면 나라 이정됐겠나. 그때 우리 공화당 20명만 국회의원 보냈으면은 민주당 까부는 거 가만히 놔뒀겠나, 지금. 이재명이 까부는 거 놔뒀겠어, 조은진이라는 사람이? 조국이 흔들는 거 놔두겠냐고. 한동훈이 들어간다. 제가 있었으면은 한동훈이한테 해서 우리 공화당에 20명이야. 3시간만 원고 없이 들고 나와. 네가 무슨 108일 비대위원장하고 대한민국의 민초들의 삶을 다 아는 듯이 얘기하고 말이지. 셀카 하나 찍어서 하면서 말이지.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제 국민들 어떻게 깨달아요? 대통령 후보라는 놈들 다 불러내야 돼. 모르고 대통령 찍어주고 후회하지 말고 3시간 정도는 기자들 다 불러놓고 3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써가지고 딱딱 써가지고 자기의 과거부터 부정부패 문제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삶의 궤적을 다 조사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원고 써준 거하고 읽는 거는 왜 누가 못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고 보수의 대통령 후보들 다시 쳐다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잘못 찍어놓고요. 또 똑같은 현상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 민초들의 삶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들의 삶을 누가 챙겨주고 우리들의 아들 딸의 미래를 누가 챙겨줄 거냐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그러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속이 까매진데 속이 왜 까매져요? 잘못 찍어놓고. 그때 좋은 짓 찍었어야지. 좋은 짓 찍었어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얘기하느냐.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다시 돌려보세요. 우리 5만 3천 책임 당원이 또 43만 당원이 말해야 돼. 이제는 누가 얘기하면 봐라. 대통령 선거 때 좋은 짓 찍어줘야지. 뭘 엉뚱하게 말이지. 언론 방송이 쭉 해달리가 쭉 총선 때 우리 공화당 후보들 찍어줬어야지. 비례대표라도 우리 공화당 찍어줘야지. 호남은 뭐 조국이가 잘나가지고 조국이 찍어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하고 나라 구하려고 그렇게 싸웠으면은 보수에 자처하는 국민들이 비례대표라도 우리 공화당을 찍어줬어야죠.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우리 공화당답게 제가 기회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할 얘기 해라. 그리고 당당해라. 요즘 오늘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 수십 명 많은데 전부 저한테 고개 90도 숙입니다. 선배고 지랄이고 저들 전부 다 불러가 바로 모르게 하는데 내가. 그동안 내가 그동안 뭐였노?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눈도장 찍어가지고 자리나 혹시 뭐 공기업이나 뭐 하는 건데 감사라도 줄란가?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니까. 마르고 딸도록 70, 80, 90살까지 녹초 먹으려는 놈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켜본 사람은 야, 이 큰일 났구나. 좌파들이 또 정권 잡으면 이제 영원히 30년 동안은 보수들은 정권 못 잡는다. 이재명 봤죠? 저렇게 모든 거에 걸려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들, 저 사람 대통령 됐다? 오른쪽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한동훈이 바로 감옥 간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나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조은진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김무서, 유성미 등등등 지금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세요. 뭐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뭐 우리 공화당 새도 없는 새는 찍어주면 새가 탱기지. 그때 손가락을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비례대표 우리 공화당 인재들 좋았잖아요. 비례대표 찍어주고 또 지역구에도 좀 내주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10%만 나오도록 해주고
해야지. 그래서 위기이면서 우리 공화당한테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정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11월 9일, 10일 오후 1시부터 10일 밤, 오후 12시까지 1박 2일 워크숍 합니다. 뭐 단합대회도 있습니다. 두 번째,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년이에요. 100주년이 넘어가면서 박지만 회장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신 서거일보다는 탄신일을 제대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니까 이 집회입니다. 구미역에서부터 구미시청까지 3.7km 행진합니다. 행진. 그리고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이라는 걸 구미 시민들이 다 알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신들 고향에서 세계적인 영웅이 나왔는데 당신들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때 깽가리도 치고 동네마다 태극기를 걸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걸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당신들 안 하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집회입니다. 집회로 바꿨다는 말씀 드려서 11시에 생가에서 1시간 정도 참배하고 행사하고 2시에 구미역으로 모이시고 구미역에 3.7km 구미시청까지 하고 구미 집회 3.7km 집회 이후에 2부 집회 이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일이 홍보의 날입니다. 홍보의 날에 제가 영남권 경남부터 시작해서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 지역을 다 다니겠습니다. 16일. 그 다음에 23일 날 대구 부울경 경북, 경남, 제주 단합대회가 있죠. 그리고 29일 날이 유경수 여사님 탄신 99주년이에요. 내년이 100주년인데 우리가 사실은 현충원 참배를 하려다가 옥천 생가 참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참배 끝나고 대전,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충청권하고 인천, 강원 당원 단합대회를 합니다. 당원 단합대회를 황간면에 좋은 장소, 영동군 황간에 좋은 장소가 있는데 옥천에서 3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에 좋은 캠핑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당원단합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단합대회는 12월 14일 으라차차 산악회하고 같이 14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 날 아침에 YTN 라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 오늘 했던 OBS 라디오가 아침 8시 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아침 7시 30분에 YTN 라디오. 그래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28일 날 정도가 CBS 나갈 거예요. 우리 어깨에 좀 이 가슴을 펴고, 우리가 옳았구나. 우리가 당당하고 이 나라를 살릴 게 우리 공화당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다시 선임이 됐고 또 우리가 당무평가 및 감사를 일주일 열흘간에 걸쳐서 전국 시도당을 우리 실국장 3사람이 가서 말씀들 드렸고 애로사항 이런 얘기도 다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눈을 딱 따로 떠야 됩니다. 잘못 눈 감아프면 큰일 납니다. 눈 딱 뜨고, 진실에 눈을 딱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는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1월 4일, 연석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